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르치과병원 교정과의 류경훈 원장입니다. 저는 교정과 전문의로서 첫 번째 영상 주제로 임상을 해오면서 환자분들로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질문을 받았던 교정과의 주제 중 한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발치, 비발치의 문제는 교정에 있어서 수술, 비수술만큼이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란거리이고 매일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도 맨 처음 교정을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모든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원합니다. 그게 숫자이면 더 좋을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을 한 번에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치, 비발치 같은 치료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교정 분야 내에서도 어떠한 유행 같은 그런 미묘한 흐름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정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고 교정을 시작하셨던 앵글 선생님에 의해서 교정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는 모두 비발치에 의한 교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치열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정을 받으러 올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정치료를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돌출입이 된 채로 교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꼬불꼬불한 치열을 바깥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인데요.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가 되겠죠. 이런 비발치 치료에 대한 반발로 발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는 아주 좋은 결과로 아주 만족스럽게 끝나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는 그 서양인들이 있었어요. 너무 코가 높기 때문에 과하게 입이 들어간 소위 합축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발치 치료가 우선시 되었다가 또 다시 발치 치료가 우선시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는 한 교정과 의사가 그 의사 개인에 있어서도 환자를 마주한 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발치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교정을 마무리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를 갖다 다시 만났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가지고 비발치로 다시 교정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것입니다. 제가 같은 날 다른 두 보환자의 보호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치과에서는 형제 중에 형이 치료를 발치로 진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비발치로 어떻게 교정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동생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비발치로 치료를 해주셔서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보호자는 저를 비발치주의자로 보셨던 거죠. 근데 똑같은 그날 막내딸을 발치 치료를 교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또 데려오셨는데 제가 아드님도 발치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은 비발치 교정은 안 하세요? 라고 저를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발치주의자로 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그 두 분의 의식 속에는 치아를 빼면 나쁜 거고 치아를 안 빼고 살리면 좋은 의사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조물주가 쓸데없는 치아를 줬을 리는 없으니까 발치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치아를 뽑아야만 하는 같은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나 의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뒤로 들어간 치아를 뽑아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교정과 선생님은 제1소구치라고 하는 앞에서부터 네 번째 치아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비발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마 이런 상황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그 철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냥 공간이 좁아서 미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으로는 공간이 좁았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 뭔가 겨우 수용이 되어가지고 앞니가 밖을 향해서 완전히 팽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앞니 각도를 주목해 주시면 앞니가 상당히 많이 뻗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런 치아는 이 상황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형차에 그 16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이벤트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소형차에 16명이 탔다고 해가지고 이 소형차가 16인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두 케이스에 대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승객을 내리게 해서 적절한 인원수로 조정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즉 사람이 내린다, 이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고, 이것은 14개의 치아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치열에서 발치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안 뽑고 하자니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이지 나중에 돌출입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뽑고 하자니 조금이라도 입이 더 들어가면 너무 합죽해져 가지고, 정리하자면 현재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전혀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공간은 많이 부족한, 소위 말하는 보더라인 케이스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는 선생님의 생각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어서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병원마다 왜 이렇게 얘기가 다르냐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상황들에서 어떤 케이스는 발치로, 또 어떤 케이스는 비발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케이스를 처음에 비발치로 했지? 다시 저한테 자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왜 발치로 했는지, 왜 이것을 굳이 비발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들을 케이스를 보면서 해 나가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이 사진은 이게 교정 후가 아니라 교정하기 전의 치열 상황입니다. 치료 계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 후의 치열 사진인데요.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치료 전후의 옆모습의 변화입니다.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